2021년 6월 25일 조국 전 장관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피고인으로, 딸인 존인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포토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는 사진들은 다 이 포토라인에서 찍힌 것들입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 포토라인을 지날 때마다 극우 유튜버들이 조롱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총 쏘는 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조국 일가족 재판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히 이상했던 게 이 극우 유튜버들이 원래는 가만히 쥐죽은 듯 있다가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나면 갑자기 난리 깽까당을 쳤는데 이날은 유난히 아무 상관없는 차가 지나갈 때도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차는 워낙 많이 봐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차가 아닌데도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날 존인 씨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법원 건물 안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차라는 차가 다 지나갈 때마다 모조리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존인 씨가 어떤 차에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쓰는지, 이게 얼마나 후지고 찌질한 짓인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이날 기자들은 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에게 조선일보 이순규 사태를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그냥 뉴스로 나옵니다. 세상 천지에 피해자에게 심경이 어떻냐고 먼저 묻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가해자인 이순규 본인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게 순서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증인으로 들어온 존인 씨의 신원을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9월 24일이라고 대답하는 조민 씨를 보며 갑자기 2019년 조국 대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생일을 맞아 외출하는 존인 씨를 더팩트의 이덕인 기자가 사진 찍었습니다. 생일 하루 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집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이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 밥을 시켜 먹었고 이 일로 비난받자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중앙일보 김태호 기자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존인 씨의 생일날 기자들이 찍었던 두 사진을 가지고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는 성매매 기사에 일러스트 재료로 쓴 겁니다. 우연히도 존인 씨의 증인 출석 일주일 전에요. 계란판에 계란이 다 썩을 지경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인 씨는 당연히 가족의 재판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인 씨가 증언 거부 사유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많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 기사로 많이 나왔지만 존인 씨가 진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언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언론은 공범이니까요. 존인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검사 측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증인신문을 통해 개개의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300번 질문하면 증인도 300번 증언 거부권 행사하라는 겁니다. 굳이 부모의 재판에서 딸을 증인으로 세워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300번 증언 거부하는 걸 검찰 측이 이번에는 그 딸에게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증인신문 사항을 50페이지가 넘게 써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써온 신문 사항을 10분간 휴정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확인해보니 모두 부모와 증인에 대해 염려가 있어 보인다.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인다.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오전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판에는 증인으로 한인석 교수가 출석했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처음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피고인 신문이 되어 있었다며 검찰은 자신을 대체 무슨 혐의로 피고인 조사를 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건에 어떤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검찰에 항의했습니다. 한인석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확인서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 인턴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겁니다. 2009년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석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에 장기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한인석 센터장은 2009년 4월 15일과 2009년 5월 26일에 진짜 일본 리츠메이칸 학술센터와 대학원에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세미나가 2009년 5월 15일
25일이니까 그때는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이 맞습니다. 한인서 센터장이 안신년에 학술회의 활동을 일본에서 했으니까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5월에는 조국 교수가 센터장 대행이에요. 인턴 활동 증거도 있어요. 검찰은 이날 한인석 교수의 증언 거부권을 마지막으로 공판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이미 채택되었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정경심 부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그 자녀들까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법은 사람답게 살자고 존재하는 겁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